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13일 0513 네,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바로 right now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이 돼서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기분은 조금 여유롭지만 시장 상황 보면 여유롭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음봉 쪽으로 쭉 밀려가는 전강후약의 패턴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섹터를 매매하는 이런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섹터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서 매매 대응은 충분히 했던 한 주였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만만치는 않구나 이런 생각은 이번 주도 들었습니다. 아마 몸은 좀 나른하고 조금 좀 편하게 계시지만 머릿속은 좀 복잡한 그런 주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주말을 깔끔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려야 될 제 책무가 있는 그런 찐시황인데요. 보니까 어제 저희가 금요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또 8.15 장시작 전에서 또 혹시나 또 민감한 주제 또 에코프로 얘기가 나오고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우리 PD님께서 하나로 또 작은 섹터 이거 편집하셔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올리셔서 보니까 역시나 2차 전지 얘기 나오게 되면 일단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제가 댓글을 잘 안 봅니다. 왜냐면 괜히 내가 클릭해서 제가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앞에 3개의 댓글 보고 역시나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봐주시긴 조회수와 많이 봐주시긴 했지만 댓글을 더 이상 읽을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시장 반응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겁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산업을 보는 것과 그리고 주가는 다르다.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은 주식 하시기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산업을 공부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혜 섹터에 따른 기업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충분히 공부하고 습득해 가면서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왜 주식이 그러니까 기업이란 주식이란 걸 주식의 가격이라고는 주가를 제가 표현하느냐? 이거는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트레이딩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산업이 성장하고 이쪽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충분히 성장을 가져와서 그에 따른 밸류를 받아가는 과정 쪽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게 맞겠죠. 그 가격은 시장에서 참여하는 것과 똑같이 성장한다는 쪽에서 이 정도 밸류는 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경로가 있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로가 나온다. 이거는 주의할 때죠. 그래서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밀립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락하던 주가는 원래 갑자기 밀리는 변화가 나왔을 때 이게 뭔가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가속화되는 게 있겠죠. 가속 구간 이렇게 가속 구간이 나왔을 때는 이게 밀렸다가 한번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밀렸다가 또 정리가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을 분명히 보여주고 단기 낙폭 과대를 보여주고 하는 이런 구간 쪽에서는 트레이더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가던 구간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와서 빨라진다. 그러면 빨라지는 흐름대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이거 3년 갈 거야, 5년 갈 거야 보다도 그렇게 나오는 구간 쪽에서는 특별히 대응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비중 줄이고 액션 취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 운명이고 저희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 내가 투자 자금을 이거는 반대는 이쪽도 말씀드렸죠. 유지를 하면서 커가는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왜 단가가 중요하느냐. 내가 어디서 접근하느냐가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여기 이쪽 지점과 이쪽 지점에 매수했던 차원에서의 단가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액션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못 하시고 혹시 무조건 사야 돼. 여기 계속 매수하다가 보니까 올라갔어. 그러면 와 이제부터 가격이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가의 속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였던 고가권 여기 들어온다. 가파르게 움직인다. 이거 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 분명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시지 마시고 좀 정리하셨다가 다시 원점이나 아니면 조정이 나올 때 그때 건강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건강한 조정이 나오거나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져서 더 이상 2차 전지 가지고 얘기를 안 할 때 그때쯤에 사자. 이게 제 논리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고 아이고 이거 참 너무 종교화돼 버렸구나. 너무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너무 좋아 보여. 주가가 잘 가고 너무 좋아 보이다 보면 거의 이쪽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상태를 보게 되면 다들 뛰어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약간 약에 취해 있는 상태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장악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들어와 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나의 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공격합니다. 물어뜯고 네 너는 뭐 좋게 보다 갑자기 변절했네 이런 얘기부터 아니면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2차 전지 앞으로 장기 성장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거기다가 단타 치는 놈이 뭘 알겠느냐 다 좋습니다. 그게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또 느끼죠. 이게 그런 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변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한때 이렇게 급하게 크게 올랐다가 큰 시세를 주고 내려가는 종목들 보면은 뭐 아직까지 저한테도 위메이드 얘기 드렸었죠. 예, 위메이드 아직 꼬리표 달고 다니고 있고 왜 그 얘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예전 시절에 저도 한때는 거의 뭐 바이오의 신봉자, 바이오 쪽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헬릭 스미스만 종목 헬릭 스미스 앞에 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물려서 주주로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종목인데 한때 이때였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5년도 16년도 당시 이때 회사 이름이 바이로메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한때 심취해서 원래 제 스타일은 단타 스타일이고 약간 짧게 가는 스타일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때 필이 꽂혀서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그때 약사 시험 보게 되면 약사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이때 그냥 들어가서 의사 공부나 해볼까? 라고 한때 심취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때 나왔던 임상실험 결과와 함께 나오는 또 내용들 거기서 초록 공개하는 거 보니까 거의 막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와 이것만이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스타일을 잊은 거죠. 그리고 아마 제 계좌가 한 90% 가까이가 거의 이 바이로메드에 집중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 이때 거의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한 1년 기간 동안에 했더니 그때 단가가 제가 기억으로는 뭐 다 까먹었습니다. 한 뭐 3만 원대 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고 그때 갔다가 이거 내려온 거 뭐 하고 조절하고 하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더니 이거는 아마 증자에서 좀 가격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때 6배인가 주식이 땄습니다. 이때 그 고점 때 가니까 갈 때 그때 한 2017년, 2018년도 같아요. 이때 기억이.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뭘 봤냐면은 내가 빌딩을 서울에서 한 2개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들. 네, 그러면서 그때 뭣도 모르게 막 그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저 강남에 있는 빌딩 저 1선 말고 2선 뒤에 그거 얼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기억도 납니다. 아주 거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그랬던 기억이죠. 네, 올해 못 갔습니다. 월봉이니까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차피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지 뭐라고 하다가 다시 한번 솟구쳤던 이런 때에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냥 저거 보자 그러면은 30만 원 기본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하여튼간 다음에 한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는 더 가는 쪽으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거 있었죠. 이 꿈이 깨지는데 오래 안 됐습니다.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깨지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나머지 10% 가지고는 열심히 단타 쳤습니다. 혹시나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올해 나중에 보니까 수익률이 10% 가지고 단타를 쳐서 단기 매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짧게 매매를 한 게 이게 수익은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90%짜리가 깨져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거 어떻게 정리했느냐. 지나고 났더니 우리 임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인도 부자의 꿈을 꾸셨다. 저는 인도 그지의 꿈을 꾸면서 깨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은 1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나서 제가 마이너스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거부의 꿈을 꾸던 게 손절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이 많은 게 들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내가 내 원칙을 안 지켰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비교해 보니까 나머지 금액까지, 그러니까 이건 장기 계좌를 두고 나머지 10%대 계좌하는 거는 솔직히 2년 동안에 뭐 믿을지 안 믿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제 나름대로 제 기록이고 보고니까요. 열심히 단타치게 된 단기 매매 대응해서 그게 250%인가 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다, 손절까지 크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본에서 뭐 그냥 조금 마이너스 정도로 그냥 끝냈긴 했는데,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큰 심각한 변화가 오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과열과, 솔직히 지금보다 그때 바이오에 대한 열풍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래도 좀 이쪽에 바이오 좀 치고 주식 좀 하다가 거기서 나왔던 이런 열망과 그 아집 욕망, 이것들은 지금보다는 제가 보기엔 두어 번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거기까지 들어와서 나왔었을 때 그때 처음 깨달았죠. 어떤 시세가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왔었을 때 거기 너무 집중해서 기업에 집중을 해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환상에 사로잡히구나. 그 환상을 깨는 데는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재료나 산업이나 모든 걸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나의 생각하는 패턴, 그러니까 즉 이게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경종을 울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패턴을 무시하고 여기에 더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크게 대박 나시고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은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가치 투자 개념으로 아니면 중기 투자, 장기 투자 개념으로 이것만 집중하겠어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증시의 특성상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들어가는데, 그럼 적어도 박스권이 이탈했던 하단부 쪽에서 여기서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도 무시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또 손이 못 나갑니다. 이때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전혀 감흥은 없던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느낀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안 변했다는 거, 시장의 관심이 바뀌고 있다는데 내가 안 변했다는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저의 나름대로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 다음에 어떤 산업 섹터를 공부하다가 큰 종목의 줄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발견한다 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고점 신호나 여러 가지 과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나가다가 코로나 때 이후 나왔던 위메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 때에서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방송 활동을 여러 날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는 있겠지만 보면서도 분명히 위메이드에 대해서 경고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임즈로 보느냐 플랫폼으로 보느냐 했었을 때 이게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정리 시각도 방송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면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 과거에 올라갔던 때 그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P2A 시각이나 그런 것만 보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너 때문에 중간에 저는 한 2, 3주 동안 계속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식의 제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필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르겠고, 너는 예전에 얘기했던 위메이드 딱 꼬리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활동이나 대외 활동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또 그때 많이 깨달았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과열 열풍이 불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저 미리 나왔고 거기다 올라가는 거 보고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에 저것도 갖고 있으면 돈이 얼마야 생각했지만 미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본 기준 쪽에서는 이런 걸 한 번 겪다 보니까 내 기준에 대한 급등주나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종목에 대해서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내 돈은 내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8배, 9배 가까이, 7배, 8배까지 난 종목 중에서 4배만 먹고 나왔다.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에헤이 거기까지 팔고 나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 이 자격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해피한 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고 욕심 안 부리고 끝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제가 판 가격보다 위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적절한 가격대에 내려오면 저 같은 트레이더는 또 대응을 하겠죠. 그런 살아있는 유연함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계속 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몰입과 또 아주 광풍이 불고 있는 이런 시점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더 경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생각해 주시고 마음껏 욕하세요. 제가 모셔가지고 또 댓글 다세요. 괜찮습니다.
네 변절자부터 여러 가지 얘기하세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저는 앞으로도 산업을 섹터를 공부하면서 주도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공략하고 제 나름대로 뷰를 가지고 대응할 거고 제 나름대로 이게 됐다 이만큼이 됐다라고 그러면 빠져나올 거고 거기서 저도 이 정도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뷰를 밝히겠습니다만 그거를 참고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렇다고 이게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엔 감정은 다 화살은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전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자극적인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관심보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욕하는 사랑 네, 잘 받고 또 다음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2차전지대에서 다음 배사가 나올 때까지 또 여러 가지 흐름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울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런 거 하고요. 네, 그런데 뭐 주식 잘 틀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만큼 본 게 이만큼 갔다. 예, 워낙 시장에 관심이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거 변화들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그거거든요. 갖고 있는 보유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끝내서 내 계좌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한번 출금해 봤을 때 10,000원이라도 출금해 봐서 와 내가 이만큼 벌었구나. 솔직히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이번에 만약에 에코프로를 했다가 그래도 그냥 수익이 좀 났습니다. 뭐 2배가 됐건 뭐 아니면 50%가 됐건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부라도 한번 정리를 해서 출금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CD기에 가셔서 출금할 때 5만 원짜리로 하지 말고 10,000원짜리로 한번 해보세요. 10,000원짜리로 100만 원 출금하려고 하더라도 따라락 하고 기계 손 나오는 기계 있죠. 소리.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드르륵 새는 순간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많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짧지가 않아요, 순간이. 그럼 만약에 제가 어차피 출금할 때 70만 원가밖에 출금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예전에 지금은 현금 서비스 받고 할 때 받아서 또 계좌 메꾸고 할 때 그때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뭐 요즘 늘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순간 쪽에 예전에는 어려워서 현금 서비스 받고 이쪽으로 넣어서 마지다스 통장 메꾸고 거기다 이자 메꾸고 했었을 때 그런 기억들 이게 나기 시작하면서 그랬었지만 지금은 와 내가 돈 벌면서 출금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뿌듯함과 이걸 가지고 한번 꺼내보세요. 띵 하고 열려가지고 꺼내보면은 묵직합니다. 이거 한 300만 원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비싼 점심 먹겠어. 가서 회식 가서 회정식 특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고 내도 이만큼 중에서 한 3만 원밖에 안 낼걸요? 그만 내고 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나한테는 이만큼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 뿌듯함, 내가 주식을 통해서 벌었다는 그 만족감, 이거를 느끼지 못하시고 만약에 그럼 이게 그냥 잘못하게 되면 사이버머니로 손을 냈다가 제대로 대처 못해서 저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만큼 벌을 걸 또 이만큼밖에 못 벌었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실물로 한번 만져보세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끌고 나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계속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거기서 담은 100만 원이라도 한번 출금해 보시고 그런 맛을 느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주식하는 묘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그러죠. 보모 좀 있어? 내가 툭 던져주고 그러면 저녁이 바뀝니다. 저녁이 고기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안 했던 와이프의 미소가 뜨기 시작을 하고 집안 분위기 훈훈해지죠. 그러면 그중에서 또 쓱 아들 방에 가서 요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툭 던집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아침에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바뀝니다. 이게 집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 거를 한번 손수 느껴보시고 싶으시다. 이번에 제가 왜 가정의 달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한번 좀 가정의 달을 느끼시라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소원했던 좀 그래서 좀 넓혀볼게요.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또 외가 쪽 이런 쪽 그러니까 처가 쪽이죠. 외가가 처가 쪽이죠. 이런 쪽에서도 한번 쓱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로 바뀝니다. 처음에가 아이고로 나옵니다. 예, 우리 사위로 바뀝니다. 뭐 김서방 왔는가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사위 왔는가로 바뀝니다. 그때 몇 번 하게 되면요. 네, 그런 것도 하다 예, 삶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너무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몰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좀 잊은 것도 찾고 또 내 주변 관계도 조금 복돋아 줄 수 있는 것은 주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해서 수익 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쓰느냐 또 중요하고요. 나에 대한 행복을 찾는다. 저라면 그렇습니다. 뭐 명품 사서 입고 뭐 여기 마크 달리면서 이런 거 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옷이 명품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우와 명품 입었네.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명품도 없고요. 근데 저에 대한 만족을 느끼겠다. 한번 그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가까운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 천사원 아니면 또 그런 거 아니면 노인 보호복지센터 이런 데 보게 되면 금방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기부를 하시고 그때 순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내가 가서 봉사를 하면서 기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라도 한번 느껴보시고 한번 잠깐 한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 대한 보상 없이 도움을 줬다는 거에 대한 막연한 뿌듯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부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쓰건 간에 그리고 또 어려운 좀 아무래도 약자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밀려오는 카타르시스는 처음에는 안 그랬죠. 제 살기 바쁜데 뭐가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렇게 했었을 때에 대한 나에 대한 즐거움은 명품 하나 사서 뭐 내 차가 벤츠 AMG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 만족은 솔직히 17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차도 없고요. 명품도 안 좋아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고 살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거는 오히려 저에 대한 만족감은 더 커졌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 털기 시작하네요. 예, 진도 안 나가고. 네,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또 찐시황의 주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는데 이왕 턴 김에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블로그에 와서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하느냐라고 하셨던 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로봇입니다. 로봇 쪽으로 보는데 제가 로봇의 산업이나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패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뭐 주가가 이렇게 쭉 많이 갔었죠. 이런 때는 제가 얘기 드렸죠. 단기 과열이 나오면서 각도가 가파르게 된다. 이거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도에 대해서는 보통 45도 이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는 편입니다. 그쪽에서는 여기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게 되면 슥 하고 빠지죠. 이게 언제냐면은 3월 23일, 그러니까 3월 말입니다. 그때 가속화됐던 구간이 뭐냐면 2차 전지가 이때 가속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나 이쪽 그룹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다 몰립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르니까 정리하고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에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면 반대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깊은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 쭉 빠지면서 그쪽으로 다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그동안에 주도했던 거 로봇, AI 이게 그렇다고 뭐 그 한 달 사이에 뭐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산업이 뭐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없습니다. 급하게 올라갔던 주가가 빠지는 과정이겠죠.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다 몰려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그때 그러면 이쪽은 다 과열되다 보니까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봤었을 때 슥 하고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반등 시도했다가 내려오고 이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예, 중요한 라인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건 61선쯤 될 겁니다. 저는 약간 좀 특화된 55일선으로 좀 바뀌어 있죠. 비슷하다고요. 예, 그냥 내가 55일선 선정한다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면 더 플랫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지하고 거기를 막 때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발딱발딱 올라오는 현상들이 확인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지수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닿죠.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할 거는 매일 이게 종목 체크하다 보면 여기까지 닿네 라고 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들어오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갔을 때마다 확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또 내려갑니다. 또 다시 옵니다. 하면서 보통
왔다 갔다 가장 강한 종목은 닿자마자 팍 쓰는 겁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61선을 기준으로 삼아도 똑같습니다. 21선 기준으로 삼아도 똑같고 나만의 보는 어떤 지지권이나 기술적인 패턴의 핵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시선 다음에 거기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슥하고 안 닿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지를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겠죠. 들어간다. 진입.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2000년대 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쪽은 좀 너무 과열됐나 봐.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슥 하고 다른 데로 돌기 시작하죠.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2000년지가 반대로 아까랑 봤었을 때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쪽으로 좀 변화 흐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반영이 되는 과정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뭐 물 타고 아니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슥 하고 들어가는 정도죠.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 툴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일봉상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일자 설정한 1차 선이 있죠.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변화를 한번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음 2차적으로 들어가는 선까지 보면서 목표를 삼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바닥을 찍었으니까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짧게 이용해야겠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러면 또 분봉상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더 짧게 치고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나름 분봉의 흐름들 쪽에서 가져가는 이런 것들 벌써 설정을 해놨네요. 네. 어떤 변화가 나오면 아까 지지권 확인들이 여기서 됐습니다. 확인되기 시작하죠. 웬만해서 안 밀리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턴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오케이 턴한다. 확인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기다려보자. 그런데 보니까 쓱 하고 들어오는 단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저희가 매매하다 보면은 단기 매매한다고 단타, 모멘텀 플레이 그리고 박스권 돌파 매매 이런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뭐 리딩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종목을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분들의 되게 패턴은 그렇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이렇게 탁 납니다. 시작해서 그러면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서 해서 뭐 여기서 보면 5일선의 흐름들 나오고 여기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따라 사시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응하다가 거기다가 물타는 쪽은 이런 때 가시죠? 라고 하면서 여기서 또 하면서 가는데 살짝 갔다가 또 내려오게 되면 저희는 단가가 여기서 샀고 여기서 사다 보니까 단가가 약간 이 정도쯤입니다. 이런 거 한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냐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못 팔았는데 손절하겠습니다. 손절로 나옵니다. 손절하고 딱 찍고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고 저 잘못 팔았습니다. 다시 사자 가시죠. 이렇게 하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단타하면서 내한테 어떤 게 맞을까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은 차라리 그거를 추세는 살아있는데 분봉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우르르 해서 유도를 해서 단기적으로 싸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보조지표 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만든 게 차라리 그때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 쪽에서 거기서 분봉상에서 얼만큼 싸게 들어오는 구간이 있느냐 그걸 노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드는 기준이 그러면 우르르 해서 다 손절을 유도를 하죠. 네, 이런 쪽에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저는 제가 단타를 이런 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고점대 부분 들어온다. 미련 없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익 확보하고 그리고 다음 구간 또 아직 추세 무너진 거 아니죠. 그러면 언젠간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언제 들어올까를 바라보다가 또 구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들어오네. 테스트로 들어오네요. 그러면 오케이 또 삽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탈했었을 때 손절에 대한 대응이 없다 그러면 손절에 대한 마인드 내가 없다고 하게 되면 단타 아니면 짧은 매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매매, 스윙 매매 쪽으로 쭉 가면서 나는 좀 길게 약간 시기를 넓게 보고 모아가겠어 라고 하는 거는 뭐 손절의 범위를 더 넓히든가 아니면 손절 없이 그냥 계속 내가 본 종목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손절 없이는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절은 트레이더에게는 생명입니다. 왜? 손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손절을 인해서 제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아니 미쳤어? 내가 왜 그렇게 아껴서 매매했던 돈 그걸 내가 왜 잘라버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를 통해서 그거 몇 번 해서 이만큼 줄어드는데 난 할 수 없어. 이러면은 솔직히 주식 투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나중에 큰 손해 보십니다. 잘못하다가 그거를 내가 나중에 큰 손해 볼 수 있을 거를 감안을 하시고 손절을 무시하십시오.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손절은 주식할 때는 필수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드려서 많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손절을 통해서 느끼는 건 대응할 건 첫 번째, 이만큼 혹시 모를 손해를 미리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돼서 만약에 한 30% 손해 볼 거를 내 기준에 따라서 5%만 손해 봤다. 그리고 정리했다.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1억 매매했는데 5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아유, 내가 한 달 월급이 한 짧은 시간에 날아갔네. 500만 원 날아간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하지만 나중에 지켜보니까 한 달 됐더니 이게 30%까지 빠졌습니다. 나는 6달치 월급 날릴 거를 한 달치 월급으로 방어한 겁니다. 나한테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금액만, 손절한 금액만 가지고 생각해서 아우, 나 한 달치 월급인데 나 저걸 애들하고 외식을 했었으면 저게 몇 끼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이패드 5개를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금액으로 보게 되면 트레이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지만 손절의 마인드 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2차전지를 만약에 들어갔다고 쳤는데 2차전지가 지금 고점 시도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판단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초기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2차전지 쪽이 너무 사람들 좋게 보여서 다 같이 들어갔는데 이거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가 아니라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액션. 손절로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러면 2차전지가 꺾이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되면 이 대한 섹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에는. 대한 섹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거죠. 전기차가 커집니다.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북미 쪽으로 많이 커지면서 2차전지가 그래서 커진 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 시장은 2차전지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가장 큰 명제, 전기차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또 수혜가 뭘까?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수혜가 뭘까라고 가만 보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들은 다 전기차 공장에 집중하고 전기차가 커지는데 그 Q가 커지는 그 부분을 전기차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 쪽 하는 쪽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시장이 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나 여기서 5% 손해봤어. 그럼 거기 가서 찾아야지 라고 하는 다른 기회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 이 산인가벼? 라고 해서 이쪽 산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게 또 하나의 저희 기회를 살리는 요인들이겠죠. 그러면 내가 본 거에서 아니다 싶으면 잘라서 다시 된다는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 이게 또 하나의 트레이드의 운명이 아닐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 손절해서 지금 500만 원 날렸다고 손절해서 금액 보고 아파하지만 여기서 빠르게 전환시켜서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차라리 다음 자동차 부품 쪽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20% 수익 났다. 그러면은 15% 수익인 거죠. 이거를 더 행복하고 나는 내 원칙에 따라서 잘했어. 또 유연하게 잘 대처했어 하고 나에 대해서 또 쓰담쓰담 하고 마이크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쓰담쓰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장 변화를 준비하고 또 다른 섹터에 대한 움직임 준비하고 이게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빠른 액션과 내 기준 가치를 기준을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야죠. 열린 기회로 가야죠. 그게 해야 될 상황이고 더 나은 시장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지금 오늘의 특징주 증거 방송에도 나오죠. 오늘은 2차전지 반도체가 제일 부진했지만 엔터, 전기차, 임의용 기기 쪽이 강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들을 게 아니라 나는 벌써 액션으로 취해 있습니다. 나는 그쪽에서 움직였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지는 거죠. 내가 주도 섹터에 벌써 몸을 담그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담가가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항상 주도 섹터 쪽에 계속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트레이딩하고 거기서 관심 있는 쪽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변화죠. 그게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 나왔다. 그러면 정리, 그다음에 관방, 그다음에 다른 또 섹터가 움직인다. 아니면 조정 많이 받았던 섹터가 움직인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또다시 흐름들 맞춰가고 하는 저는 트레이더는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그냥 해볼래 하면서 시장이 딱 열렸을 때 거기 시장이 움직이는 쪽에 딱 맞춰가는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게 예전에 성동일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죠. 나는 모든 시장에 물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다가 그 흘러가는 물에 따라서 맞춰가는 이게 트레이더의 자세고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의 조건입니다. 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찐시황 날로 먹고 있네요 지금요. 네, 하지만 이게 더 많은 분들의 뼈와 살이 되는 하나의 소중한 잔소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
뒤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 봤었을 때 시장 오늘도 미국 시장 자다가 잠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뭐야?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이고 좀 돌리긴 돌렸네.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라고 하는 현상. 그래서 미국의 낙폭은 줄였지만 또 그렇습니다. 네, 추세가 제대로 가려고 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나마 미국이 제일 나아요. 지금 뭐 중국 쭉 올라갔던 거 다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한국 그냥 줄줄줄 밀려 있고, 또 어디 있을까요? 유럽 또 줄줄줄 흔들리고 있고, 그런 쪽에서 미국이 그나마 낫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커피 한잔 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나마 지켜줘야 나머지가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많겠죠. 이번에 발표됐던 지표 쪽에서 아마 다음에 가게 되면 다음 주 초 화요일인가요? 그때 또 중요한 지표 발표됩니다. 미국의 또 중국의 또 이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중요한 지표들 발표되기 또 주중반 쪽, 그러니까 월 중반 쪽이죠.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는데 CPI 발표된 거 가지고 또 얘기가 많죠. 일단 4.9다 이 정도면은 아유 살았어. 4.9라는 수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빠지고 있는 과거 한 뭐 8, 9%대에서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아유 이제 거의 반 정도 꺾였어. 그래서 4.9% CPI 상승 정도에 대해서 시장은 안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죠. 연준의 입장으로 생각, 시장의 입장, 연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와 4.9까지 내려왔어. 연준의 입장 아니 아직도 4.9야? 요 차이죠. 아직 그러니까 물이 반이 있을 때 물이 반밖에 없어. 물이 반이나 남았어. 요 차이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연준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라는 부분들인데 뭐 빠르게는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겠지만 금리 인하는 일단 없다고 못 박았죠. 근데 못을 박은 게 또 못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뒤에 이렇게 못 빼는 거 있죠. 쓱 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래 왔었어. 할 거야 라고 시장은 또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기준에선 연준의 입장 쪽은 우리는 2%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4.9%야. 아직 멀었어 못 박을 텐데 하지만 빠지는 걸 보고 금리를 더 이상은 못 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일반적인데 다음 달에 가면 6월 달이 FOMC가 점도표가 나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금리는 뭐 동결적으로 보는데 FOMC에 나오는 점도표가 어떤 식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이 거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6개월 뒤 1년 뒤에 금리를 내리는 쪽의 사이클로 그들이 점을 찍어서 거기에 수렴되어 있는지 이거 보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6월 FOMC 가봐야 되고요. 그때 혹시나 저희 생각처럼 그래도 좀 연준이 누그러진 톤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거기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그냥 매년 다가오는 또 의례적인 스케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 별로 다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합의 볼 겁니다. 뭐 지들 나라 망하게 하겠어요? 아무리 당파? 예. 민주당 공화당이 싸운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는 신용평가사들 무디스나 S&P 같은 경우는 그걸 지켜보는 불안한 눈빛과 거친 한숨과 그걸 바라보는 임재범의 눈길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예, 왜냐면 니들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경험이 있었죠. 2011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경고음을 확 주는 것처럼 이번에 얘네들이 제시한 시간이 6월 8일입니다. 그렇다고 6월 8일 가서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얘네들이 신용 강등을 할까 봐. 이게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은 그런 신용평가사의 뉘앙스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앞으로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보니까 또 하나 지금 미국의 CPI는 그렇게 됐고 이제 미국의 PPI 같은 경우 발표가 되다 PPI도 발표되면서 플러스 2.3 와 최근에 되게 낮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약간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정하게 가격을 못 올린다. 이게 좋은 걸까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쪽은 괜찮은데 이걸 제대로 못 올리는 현상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1%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는 시장에서 좋게 반응할까요? 네.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이번에 4월 CPI를 보니까
0.1%로 해서 와 우리 그레이트 차이나는 아주 물가를 관리하는데 혁혁한 변화. 선진국들 보세요. 자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PPI까지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3.6입니다.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나라가 수출이나 생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져요. 작년보다 떨어져서 이렇게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이게 경기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또 하나의 신호일까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관점 쪽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서 폭이 더 커졌다. 이거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디스플레이션이 아니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가 그러니까 물가는 또 많이 오른 것도 안 좋지만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것도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것 때문에 고생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식으로 장기 침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느냐 것도 우려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중국 쪽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떨어져서 미국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글로벌 국가마다 다 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는 것도 하나씩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을 봤었을 때 앞으로 연준은 뭐 잘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경기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가 어떻게 과연 생각했던 것보다 뭐 쓰나미가 밀려온다. 지금 당장 대피하라. 현금으로 두지 않고는 3개월 뒤에 내 유튜브 이거 보면은 이거 박제시키겠다. 이거 3개월 뒤에 나를 보고 내 경고한 나를 추앙해달라라고 하는 각종 유튜브들도 쏟아지죠. 네.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경기에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지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요. 많이 찾아들 보시는 G2의 제조업 지표. G2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겠죠. 미, 중 간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런 쪽에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헛갈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때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제외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 위축됐다가 뭐 이게 있으니까 이게 또 왔겠죠. 급한 하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이 깊으면 산도 깊습니다. 이게 나온 게 여기죠. 이거는 인생 그리고 또 인생의 진리. 네, 제가 바닥까지 가보니까 올라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분은 그때 그 바닥까지 가서 그 고생하고 담은 힘들어서 막 배달일까지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올라와서 좀 보니까 와 그게 너무 고맙고 지금 아주 편하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시청자분들과 교감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금 현상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시장도 똑같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깊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 다음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느냐. 근데 지금 저희가 많이들 경기 침체 하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차이나가 살짝 돌아가기 시작하죠. 미국은 여전히 하향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멈춰 있습니다. 멈췄다가 살짝 돌아가려고 하는 기조입니다. 이걸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관련된 쪽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경기선행 지수는 갔다가 이렇게 추세를 적어도 얼만큼 이 연결을 시켜가느냐. 한번 반응이 나오게 되면 물론 국가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 라인들이 한번 턴하게 되면 이런 거나 이런 과정들이 쭉 보게 되면 약 한 1년, 2년 단위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초입이다 보니까 이제 턴하기 시작해서 나오는 변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최소 1년 반까지 온다 그러면 경계된 변화가 쭉 하고 이어지는 거는 지금 보면은 2023년 중반이죠. 2025년까지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는 변화가 나오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턴하는 자리가 중요한데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은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그게 현상이다. 그럼 현재 동행지수와 관련된 쪽으로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 중에 제조업 지표입니다. 제조업 지표 보게 되면 지금 현상은 파란색이 중국, 차이나, 차이신, 중소기업 쪽이죠. 제조업 지표고
차이신 제조업 지표고 또 약간 검은색은 ISM 제조업 지표 미국 쪽입니다. 그럼 보게 되면 중국 쪽이 계속 시도를 하다가 지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은 하향이죠. 미국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한 45대까지 왔다가 살짝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봐야 아직 47.1입니다. 46대 갔다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바닥 찍고 돌아간다. 아직 모르겠죠. 45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45대를 바닥으로 거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보게 되면 결국에는 두 가지의 방향. 즉, 제조업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50 쪽으로 들어오느냐. 50대, 50이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네. 여기가 아니고, 네. 여기네요. 그러면, 제가 써놓고 이렇게 침침하게 보면 그러네요. 여기가 50인데, 50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안착됐냐가 첫 번째 조건. 첫 번째는 50대 들어오는 게 조건. 두 번째는 방향성이 두 개가 일치가 되는 조건. 이게 확인이 되게 되면 제조업 지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구나. 경기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괜찮겠구나. 그러면 중국은 죄송합니다. 여기가 50인가요?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숫자가. 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턴하는 게 확인될 거고, 미국은 살짝 주춤하다가도 턴하는 게 될 거고,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하지만 방향성들이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50대 안착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확장으로 들어간다. 이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강조드렸던 반도체가 이때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뉴스들은 반도체 지금은 아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확인되기 시작한 데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6자, SK하이닉스 8자, 9자, 이게 아닙니다. 벌써 7자 중반, 뭐 10자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요게 턴안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춰서 들어가 있는 순간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차라리 그때는 지금 뭐 계속 모아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래요. 반도체 쪽을 막 모아갑니다. 모아가다가 10주 하락할 때 김 대표가 빠질 때마다 빠질 것 같은 자리에 사라고 그랬어. 10주 샀습니다. 그래서 총 모아간 게 지금 한 200주 됐습니다. 근데 턴하기 시작합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은 확인됐고 이런 지표들 보이고 뭐 재고 떨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확인됐고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았던 200주가 있을 거예요. 200주를 삽니다. 지금 가격에 확인되는 순간 더 삽니다. 그러면 가격은 살짝 올라가겠지만 이게 진정한 내가 확인한 시나리오와 변화가 맞게 되면은 진정한 불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아갔다가 단가 낮추는 작업.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모멘텀을 가지고 탄력을 붙이는 작업. 그러면 이쪽에서 계좌는 이제 그러니까 물량은 2배가 된 겁니다. 주가는 탄력을 받습니다. 주가가 수익 나는 속도가 확 커지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까? 불타기는 물타기랑 또 달라요. 이건 또 시간 관계상 물타기는 먼저 싸게 산 것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불타기는 확 들어갔던 내가 저 같은 경우 제 스타일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아가다가 들어가서 약간 단가 높게 들어갔지만 높게 들어간 단가부터 팝니다. 그 물량부터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쯤 돼서 가속도가 붙어서 한 40%가 났다. 그럼 이거부터 팔고 나머지 밑에 모아갔던 건 또 지켜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불타기랑 대응 전략이 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관점에서는 제조업 지표 변하는 것들 보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니면 뉴스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뉴스 나오면서 미국 망할 것 같고 한국은 거의 뭐 침체로 가서 거의 뭐 내수 때문에 대한민국은 뭐 거의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나올 것 같고, 하지만 나오는 변화는 아직 그게 아니다. 한쪽에서 뉴스에 몰입되기 시작하게 되면 뉴스에 빠져서 내 매매가 뉴스처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매매가 뉴스가 아니라 뉴진스처럼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상큼 발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쓸데없는 뉴스들 그냥 그런가 보다 다 넘기시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생각한다. 뉴스가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대가 없으니까 뉴스 갖다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의 말일 뿐입니다. 이렇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주체, 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런 객관적인 팩트나 흐름 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경기 얘기 잠깐 드렸었고 뭐 실적은 잘 마무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래요. 결국에는 눈높이를 계속 낮춰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와 여기까지 맞춰놓고 이 정도는 우리 잘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입니다. 이건 뚜렷한 거고요. 근데 거기서 턴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조건과 기업들 실적들은 같이 또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거고 지금은 그냥 넘어갔다라는 쪽인데 그래서 결론은 섹터로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주는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가 좀 셌고 이쪽이 좀 더 선호하면서 움직였는데 반대로 볼게요. 그럼 시장이 이쪽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제가 보기엔 이게 결정합니다. 반도체가 반등하는지 2차 전지가 지금 61선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반전 신호가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반전 성공을 한다. 지수도 다음 주 돼서 반전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못 갑니다. 이쪽이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준비는 2차 전지 쪽이 조정 잘 받은 2차 전지를 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속 게임을 해야 되겠죠. 그걸 저희가 결정하지 말고 시장을 열렸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군.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최근에 많이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을 또 대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무슨 리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이름만 그런 리튬 회사들 빼고 그냥 진정한 차라리 2차 전지 쪽에서 봤던 어떤 대표적인 증설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금양 죄송합니다. 또 취소할 뻔했네요. 네. 제가 보기엔 이런 회사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쪽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또 낙폭이 컸던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번에 보니까 뭐 그런 리튬주들도 낙폭 컸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런 거는 제 대상에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이 또 시소 게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소가 아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장이 열렸을 때 이쪽이 무게가 실린다 이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기존의 주도주와 새롭게 주어지는 지도주 그러면 또 월요일에 갔는데 새로운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뉴 섹터 이게 움직이는데 뉴 섹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어떤 뭐 이슈와 함께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희가 많이 하는 이번 주 보니까 주후반에 AFS인가요? ASF인가요? 구제역 관련된 쪽 이쪽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험에서 봤듯이 단발성입니다. 이거는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되겠다가 그냥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들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소게임 쪽에서 보시고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 애매모호합니다. 미국도 저 모양인데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단기적으로 쭉 어느 정도 좀 위축되는 시기까지 왔다 그러면 또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간다고 또 저 고점을 돌파하는 고점도 아닐 거고 결국에는 6월 초까지 가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는 데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 빼고 그리고 또 제가 쓰는 전략은 그거거든요. 현금 좀 갖고 있고 좀 넉넉히 갖고 있다가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 갔다가 쓱 들어갔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매매나 흐름들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응했는데 한 5% 수익 났어. 끊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내일 보고. 근데 시장은 줄줄줄 흔들리고. 그러면 보자 이 안 좋은 장에서도 뭐 들어갈 거 없나 싶으면 또 들어갔다가 챙기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가볍게 시장을 보면서 섹터 쪽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흐름들 맞춰가면서 대응하시게 되면 시장은 어렵지만 또 보이는 건 없고 안개 속이지만 그래도 계좌나 내 흐름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살살살살 늘려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금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가서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 제가 또 뭐 하겠습니까? 바뀌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주도적인 흐름들이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즈아라고 또 그거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바로 이렇게 또 스무스하게 턴을 해서 자동차를 꺾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또 많이 기울었네. 그럼 또 스무스하게 가서 이렇게 하고 요거죠.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저희 트레이더의 운명이고 그 유연하게 되어가는 게 저희의 어떤 생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침에 시작이 이만큼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 진도를 많이 못 나간 측면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찐시황에서는 평소에 장시작 전에서 못 드리는 얘기를 좀 더 좀 다채롭게 드리고 싶어서 좀 아무것도 아닌 얘기고 시간 때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얘기다 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강조를 드리면서 네 주말은 그냥 푹 쉬는 겁니다. 잘 쉬시고 다음 주 힘내실 수 있게 준비 잘 하시고
저희 찐시황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저희 인도부자 임 대표님 다음 주는 터빈 쓰고 나오실 대표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8.15 모집탁과 함께 좋아요, 구독, 이걸 제가 왜 하죠? 제 채널도 아닌데 많이 해주시면 임 대표님이 조금 더 뿜뿜하실 겁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저도 화이팅하고 장 시작 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